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좀 편한 내용을 알려드리고 내일은 오늘 공부했던 리튬 시장에 대한 내용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생각은 짧게 진행할 건데 테슬라 뉴스입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사전 주문 65만 건을 돌파한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65만 건, 그것도 사전 주문이라니까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수요에 맞춰서 생산 능력을 키우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런 사전 주문 혹은 이제 예약 제도 이런 것을 시행했고 있는데요. 다른 데도 다 이제 시행을 하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테슬라는 출시한 거의 모든 차에서 했죠. 가장 유명했던 게 모델 3였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가 사이버 트럭 공개 일주일 만에 25만 건의 예약을 받았다고 간단하게 말을 했었는데요. 이 이후로 갱신을 하지 않았지만 비교적 최근에 알려진 바까지 따르면은 45만 건에서 50만 건 정도의 예약이 쌓였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그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약 수백 개씩의 사이버 트럭 예약이 쌓이면서 지금은 아마 웨트부시에 의하면 아마 사이버 트럭의 예약건이 65만 건을 넘겼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환율이 엄청 높지는 않겠습니다. 이거 65만 건이 다 구매로 이루어지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중에 20%만 하더라도 13만 대 이상의 사이버 트럭을 팔고 여기서 내놓은 이제 추정치를 곱하면 현재 가치로 따졌을 때 8빌리언이니까 약 10조에 가까운 매출을 올리게 됩니다. 생산량을 늘리고 전부 공급하는 데에는 대략 한 2년에서 3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얼마나 배터리를 생산해야 되냐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매년 10만 대의 사이버 트럭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15기가와트 정도 배터리 셀 볼륨이 필요할 거라는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 알기 위해서는 2019년 기준으로, 연도별 기준으로 2019년이 최근이기 때문에 이거 기준으로 본다면 탑 10의 기업의 생산량 중에 이걸 다 합친 게 116기가와트였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 LG화학이랑 뭐 삼성 SDI 이 정도를 합친 정도가 대략 이제 11이니까 이 정도를 사이버 트럭의 하나 물량으로 생산을 해야 되는, 그런 물량을 소화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이 부분을 보고 있자니까 아마도 9월 15일에 그 배터리 데이 때 퀀텀 점프를 위해서 테라팩토리에 대한 언급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참고로 가져왔는데요. 이게 65만 건이 도대체 차량 수준에서 어느 정도인가를 알라고 했더니, 최근에 이제 제네시스 GB80이 뭐 예약이 굉장히 잘 됐다 이런 마케팅이 나왔었는데, 절대적인 비교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최근에 GB80의 사전 예약이 상당히 밀렸다는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GB80의 사전 예약이 1만 대 수준입니다. 이거랑 비교해보시면 1만 대랑 65만 대랑의 차이가 어느 정도인지 대략 감이 오실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비교를 해서 왔는데, 저는 이제 이거를 차량이 더 이상 차량이 아니라 디바이스로서 고객에게 포지셔닝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갤럭시 노트의 사전 판매 대수가 갤럭시 노트 9의 사전 판매 대수보다 지금 테슬라의 사전 예약 건수가 이게 맞다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사전 판매 대수나 실 단가가 있기 때문에 구매 전환율에서는 현격한 차이가 있겠지만, 단위당 단가를 생각한다고 하면 사이버 트럭이 실로 엄청난 인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짜잘한 소식을 들려드리자면, 기가 베를린 소식을 간단하게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워낙 이제 작은 소식이라서 이런 소식은 못 들으셨을 것 같아서요. 트위터를 통해 베를린의 기가 팩토리에 대한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사진 위주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기가 베를린 짓는 곳에 네 번째 타워 크레인이 토공 사업을 위해서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월 말부터 4월 초쯤에 아래의 굴착 사업을 마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위한 자갈도로가 깔렸는데요. 최근 건설 차량용 자갈도로가 들어섰는데 아마 이제 전체 부지에 대한 건설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거란 암시인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게 한 개뿐이었는데 지금에는 이제 훨씬 많아졌습니다. 지난 5월 말에 테슬라가 기초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독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았는데, 첫 파트는 6월 초쯤에 시작이 되었는데 집안의 강도를 알기 위해서 5월 중순쯤에 하중 테스트를 했고, 전체적으로 기초를 설치할 곳에 구멍을 뚫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성 수신 안테나 이건 넘어가도 되고요. 개요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니까 이제 내년부터 기가 베를린에서 연간 50만 대의 차량을 생산할 것이 목표이고,
아마 모델 Y가 주력이거나 첫 번째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달라지는 것이 높은 수준의 페인트 시스템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약점이라고 봤던 차량 도장이나 색감 부분에 있어서 개선시키는 단계가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중국의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야망을 보여주는 뉴스였습니다. 연말까지 전기차 충전 시설을 50% 늘려라 라는 중국의 정부의 말에 BMW나 테슬라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는 세계 최대의 전기차 시장인 중국이 전기차 인프라를 빨리 확충을 해서 시장의 주도권을 더 꽉 쥐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향후 이제 중국이 내수를 부양하게 됨에 따라 세계 최대의 소비 국가가 중국으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요. 인구가 큰 만큼 멀티플도 크다 보니까요. 테슬라가 세계 최초로 400마일 이상 갈 수 있는 전기차로서 전기 자동차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S 롱레인지 플러스의 주행거리가 402마일로 기록이 됐는데요. 이로써 세계에서 최초로 400마일 이상 640km 이상 갈 수 있는 전기차가 되었습니다. 일론 머스크에 따르면 1월 말부터 생산된 모든 모델 S 차량은 402마일을 기록을 했고, 그리고 원래는 처음에는 이제 이게 265마일로 시작이 되었으나 지금 이제 최근까지는 391마일이었고 이제 400마일을 넘긴 전기차가 되었습니다. 이게 참 대단한 것이 400마일의 장벽을 위해서 배터리 팩 등의 구성요소 무게도 줄이고요. 휠을 이런 식으로 공기역학적으로 계속해서 바꾸고 효율적인 파워트레인이라든지 구동장치들에 대해서도 개선을 하고 회생제동에 대해서도 이제 그러니까 한마디로 갈 때 브레이크나 이런 걸 밟을 때 일부 충전되는 방식 이런 식을 통해서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를 시킨 결과 2019년형의 동일한 배터리 팩에 비해서 약 성능이 2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상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간단하게 좀 맞춰드리고요. 내일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리튬 시장에 대해서 공부를 해본 내용들을 알려드리러 또 오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